영주권 인터뷰는 많은 분들께 인생의 중요한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영주권 인터뷰 자리에서 체포되거나 구금되는 사례들이 실제로 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는 실제로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미리 점검하고 대비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민법 전문 청간우 변호사님과 함께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조언해 주시기 위해 청간우 변호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최근 영주권 인터뷰 중에서 이 인터뷰 중에 체포나 구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실무적으로 실제 체감할 만큼 증가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제가 이민국 갈 때마다 한 달에 제가 한 4번 정도 가는데 매번 갈 때마다 체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무시할 정도로 조금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소리가 잘 들린다는 거는 매주 한 번 갈 때마다 네. 같은 얘기를 들으니까요. 어떤 주에는 2명이 구금됐다는 소식 들었고요. 한 11월 달 같은 경우, 10월 말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가 하니까 2명이 구금됐었다는 소식을 네. 많이서 제가 들었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좀 무작위라기보다는 특정 유형의 신청자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특히 좀 주의를 해야 될지 오늘 이 시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터뷰를 갔는데 무작위로 잡아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구금이 되시는 거고요. 체포 구금이 되시는 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지금까지 이제 사례별로 보면은 이제 크게 이렇게 2가지 부류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가장 많은 건 뭐냐면은 일단 이제 한번 여기 알아주셔야 될 게 제가 이제 신분 변경을 시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한 이민 신분에서 뭐 학생으로 있다가 H1B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관광 비자로 뭐 옛날 같으면 들어왔다가 학생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신분 변경을 하시거나 또는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을 하시는 경우 여러 가지 이제 사례가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서 만약에 나의 신분 변경 영주권이 만약에 거절되었을 경우, 네. 그래서 이제 신분이 없어졌 상태가 되겠죠. 대부분의 경우는요. 네. 물론 이제 유지를 하시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학생 비자를 유지하시면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내가 신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인데 뭐 학생으로 있다가 H1B로 넘어가시는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면은 신분 변경을 시도하시고 내 신분이 만료가 되면은 승인이 나면은 사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영주권도 마찬가지죠. 내가 거절된 당시에 나에게 신분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사실 누구든지 다 추방 재판으로 회부될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 보통은 이제 많은 경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학생 신분 변경 신청을 했다가 네. 또는 뭐 영주권 신청을 했다가 거절이 됐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추방 재판에 회부가 됐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유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과거에 내가 신분 변경을 시도했다가 신분이 거절됐고 변경이 거절이 됐고 영주권을 신청을 하셨던 다른 비민 비자를 신청을 하셨던 신분을 거절이 됐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있으시면 어떤지 조금 위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인데 뭐 실제적으로 추방 재판에 회부가 보통 돼요. 네. 그러고 나면은 보통 이제 몇 월 며칠까지 나와라 히어링을 위해서 추방 명령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추방 재판으로 오라고 저희들이 줄여서 이제 노리스 어피어라고 그러고 NTA라고 하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받게 되면은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경우면은 이제 괘씸죄로 한국으로 하면 걸석 재판처럼 되겠죠. 네.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재판은 진행되고 그래서 최종 추방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명령을 받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재판은 끝나고 걸석 재판 상태로 추방 명령을 받는데 안 나간 거가 이제 확실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민 프로세싱을 시작하네. 그래서 디텍트가 되면은 또는 이제 안 나갔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 전에 이미 체포 영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방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추방 명령이 추방 명령을 받았고 체포 영장까지 나온 상태가 있는데 확인도 안 해보고 그 다음에 영주권을 신청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장소 체포 영장이 나와 있으니까 인터뷰 과정 중에 아이스에서 와서 체포해 가는 거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 그래서 이미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미국 시민권자 부인하고 결혼하셨던 분 같은 경우도 네. 추방 명령이 이미 나와 있었고 그 명령에 따라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인터뷰를 가서 체포가 되신 겁니다.
그냥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무작위하게 그냥 체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미 추방 재판에 회부가 되었고 또 그 자리에 추방 명령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추방 명령을 받은 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영주권을 신청하고 인터뷰가 날짜가 나와서 갔더니 거기서 이제 체포가 되는 그렇죠. 경우는 체포 영장이 나와 있으니까. 본인이 그,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못 그러니까 그거를 몰랐다는 거는 뭐 주소지를 겁이 나니까 명확하게 잘 기입을 잘 안 해놨거나 또는 이제 딴 데로 빨리 이제 이사를 가셨거나 그래서 네네. 그 통지서가 전달이 안 돼서 몰랐던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네. 이걸 뭐 단순하게 그냥 뭐 주소 변경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케이스는 거절된 거고요. 네네. 진짜 중요한 거는 일단 이민 법원과 법원에 내가 혹시나 과거에 리무벌 프로시딩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추방 재판에 회부가 된 적이 있는지를 일단 법원하고 확인해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랑 잘 상의를 하시고 과거에 내가 영주권을 신청했다 거절된 적이 있습니다 또는 뭐 다른 신분 변경을 했습니다라는 같은 경우는 네.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그 케이스 자체가 법원으로 넘어가 있거나 또는 명령이 나와 있으면 사실은 USCIS에서 프로세싱을 할 수 없습니다. 네. 법원에서 그 일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원칙은.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과거 같으면은 케이스 거절이 나오는 겁니다. 네네. 케이스를 보니까 당신 케이스가 이민 법원에 계류 중이고 아직 넘어가 있고 또는 이제 추방 명령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핸들할 수 없으니 추방 명령을 취소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절차를 통한 다음에 우리랑 하십시오라고 거절 서류가 오는 게 원래 맞는데 네. 이제는 그냥 아예 인터뷰 오면 체포하는 겁니다. 기다려. 아 일부러 인터뷰 날짜를 주는 거군요. 이제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네.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보통 잡아가니까요. 수가 붙여서. 그렇군요. 또 두 번째 유형이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네네. 이런 경우 이런 어떤 범죄들을 의미하는지 그렇죠. 그거에 그리고 대해서 제가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흔히 있던 저 이제 넘어가기 전에 그 법원에 관련된 거라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은 네. 이거는 뭐 추방까지는 바로 잡혀가거나 그럴 사안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추방 명령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네. administrative clause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오바마 대통령 때 있었던 겁니다. 네. 이제 추방 재판에 회부가 되면은 결론이 안 나면은 그냥 바로 추방을 시키니까 구금을 한 다음에요. 네. 이제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오바마 대통령 그쯤에 뭐가 있었냐면은 행정상으로 그냥 케이스를 클로즈 시켜버린 겁니다. 네.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고 그냥 여기서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그 케이스가 옳고 그르고 뭐 아무튼 그 안에 있는 그 케이스 자체의 내용이 아니고 그냥 행정상의 이유로 그냥 클로즈. 네. 닫아주니까 그냥 미국 내에서 생활 잘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냥 케이스가 닫혀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요. 그분 이제 그런 경우는 스케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은 별로 이렇게 인터뷰 갔다가 잡혀가는 경우는 아니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행정상의 이유로 케이스가 클로즈돼서 법원에 계류 중이면은 USCIS에다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까는 그 추방 명령이 나와 있으면 USCIS랑 원래 못하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추방 명령을 취소해야지만 가능한 것처럼 여기서도 뭘 해야 되냐면은 현재 그 케이스가 끝난 게 아니고 그냥 행정상의 이유로 잠시 닫혀 있는 겁니다. 아 그럼 펜딩인 건가요? 사실상 펜딩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반드시 그냥 그 US 어터니스 오피스 그러니까 검사 측하고 네. 저희 변호사랑 저희랑 같이 조인트 모션을 해서 디스미스를 시킨 다음 그건 이제 디스미스죠. 네. 추방 명령은 캔슬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디스미스가 돼야지만 안전하게 USCIS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죠. 네. 근데 최근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 말기부터 그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블리 클로즈된 케이스들을 잘 답변도 안 해주고 공동 모션으로 판사님 앞에 가서 이제 영주권 신청을 통해서 신분을 회복할 길이 열렸으니까 이 케이스는 그냥 기각해 주십시오라고 합의를 해서 해줬는데 네. 그럼 이제 영주권 신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 네네. 아들이 시민권인데 21살이 됐든 네. 아니면 내가 결혼을 시민권자랑 했든 그렇죠? 근데 그거 자체 디스미스 자체를 지금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은 코트로 가도 굉장히 내용이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네. 예, 혹시나 제가 좀 높아심해서 잠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과거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예,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이런 경우는 경우죠.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조금 전에는 나의 그 신분상의 문제로 추방 명령이 나와 있는 경우가 1번이고요. 네. 두 번째는 심각한 범죄에 연루된 경우. 네. 심각하진 않더라도 일단 문제는 뭐냐면은
재판에 회부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든지 그렇죠. 작은 거라도 그죠? 작은 거라도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또 과거에 이미 처벌 다 받았더라도 좀 심각한 범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럴 터피투드 크라임이라고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런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내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인터뷰 왔다가 잡혀가는 거예요. 네. 좀 심각한 거죠. 그렇죠. 예, 최근에는 한인분들 중에 그 전세 사기하고 관련이 돼서 이 LA에서 직접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건 이제 한국은 지금 사실 전세 사기가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죠. 굉장히 네네. 큰 범죄고 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뭐 돈을 잃고 자살하신 분들도 있고 액수도 상당히 크고 맞습니다. 전세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그 한미 공동 수사라든지 뭐 이게 범죄인 인도 협정 때문에 반드시 잡히면은 송환해야 되는 그 심각한 범죄 목록이 이제 올라와 있는 네. 경우죠. 이제 그런 경우는 그 범죄를 저질렀던 경우.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영주권을 하든 해가지고 가서 인터뷰 갔다가 네. 바로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예. 이 죄를 지었을 때 네. 뭐 형을 받지 않습니까? 네. 혹은 뭐 벌금이라든가 뭐 네. 이런 형을 다 냈고 이런 거를 다 맞췄는데도 네. 문제가 될까요? 될 라고. 가능성도 있어요. 왜 예를 들면 모럴 터피투드 크라임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내가 죄값을 치렀더라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저지른 범죄 자체 성격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비난을 받고 흠결이 있는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영어로는 moral turpitude crime이라고 하죠. 네네. 이제 그런 경우는 위험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 영주권 갱신을 하다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2기 중반에 추방이 된 경우를 보면 네. 감옥을 1년 넘게 갔다 오셨어요 이미. 죄값은 다 치른 거죠. 네. 감옥을 1년 반 정도 갈 정도면 이거 상당히 중범입니다. 네. 그런 경우인데 이제 다 죄값을 치르고 나왔는데 그 영주권 갱신하다가 지문 검사에서 걸려서 추방되신 케이스거든요. 그런 기록도 끝났어도 반드시. 범죄가 심각하면은 위험할 수 있고 네.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를 저질러셔서 재판에 회부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죄를 받았다든지 또는 체포영장이 나와 있다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인터뷰 중간에 그냥 잡혀가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금되거나 체포되는 거죠. 이런 부분도 형을 다 맞췄어도 이민법에서는 문제가 그렇죠. 될 수가 심각한 있다. 범죄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그걸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네.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있다면 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법원, 이민법원 기록 조회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네. 어떤 경우에 이런 조회가 필요한 건지도 좀. 과거에 내가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다가 거절됐어요. 네. 근데 거절되면은 항상 이제 그 심사하는 이민관이 직접 저에게 자기가 직접 저한테 얘기해 준 겁니다. 케이스가 거절이 되면은 보통은 누구나 다 신분 변경하다가 케이스가 거절이 되고 내가 현재 그 신청인이 신분이 없이 불법 체류 상태면 이 케이스를 CBP 국경보호처로 보내서 재판으로 넘길 것이냐 말 것이냐라 딱 선택의 기로에 이민관이 서게 되죠. 네. 근데 재량권으로 넘길지 말지 또는 그냥 덮어두고 그냥 파일을 그냥 덮어버릴지 그걸 이제 결정하는 건데 이민관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은 케이스가 이제 이민법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만약에 네. 내가 몰랐던 법원 뭐 그런 기록들이 내가 이걸 확인했더니 이런 케이스가 아직 계류 중이거나 혹은 과거에 추방 명령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네. 이랬을 때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그렇죠. 취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네. 아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과거에 거절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잠정적으로는 넘어갔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안전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과거에 신분 변경을 신청을 하셨다가 거절됐다든지 네네. 내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이게 이민법원으로 이민관이 봤을 때 이 케이스는 좀 재질이 나쁜데 이분은 거절 사유가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는 것 때문에 거절이 됐으면 이 케이스는 미국의 안전 퍼블릭 세이프티를 위해 공공의 안전이라든지 또는 안보를 위해서 이 사람은 추방시키는 게 맞다 그러면 넘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네. 만약에 이제 주소가 그대로 그 영주권 신청 당시 또는 이제 신분 변경 신청 당시 그대로 썼으면은 글로 가겠죠. 네. 근데 이제 그거 또는 변호사를 썼으면 변호사 사무실로도 갈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뭐 소장이 왔는데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 추방 명령 나오고 체포 영장이 나온 겁니다. 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단순히 범죄 기록과 관련이 없다고 해도 뭐 이게 사실은 뭐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정말 기소, 판결, 종결 여부까지 다 우리가 확인을 네네.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예, 일단은 제가
좀 이제 나눠서 말씀드리면요. 네네. 아까 주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네. 그럼 과연 그러면 어떻게 내가 추방 명령이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느냐. 네. 이제 그거는 이민 법원에다가 사실 알아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면 과거에 영주권을 신청하시다가 거절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은 보통은 A번호라는 걸 다 부여받습니다. 네. 그 A번호로 이민법원과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랑 잘 상의를 하셔서 일단 조회를 해보셔서 내 케이스 만약에 이제 케이스가 내게 넘어가 있으면은 뭐가 돼 있냐면은 뭐 히어링이 언제였고 추방 명령이 나왔고 그런 내용들을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반드시 전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던 분들은 한번 조회를 해보시고 시작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런 게 발견이 됐을 경우 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서류들을 통해서 이런 거를 좀 클리어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좀 밟을 수 있는지도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이제 제가 추방 명령과 관련해서만 일단 말씀드리면요. 네. 이민 법원에 그러면 일단은 캔슬레이션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네. 취소, 추방 명령 취소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건 없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사유를 통해서 캔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지 안 한지는 일단 케이스마다 다르니까 전문가 변호사랑 상의를 하시고요. 캔슬을 시켜서 그게 없어야지만 영주권 신청 합격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행정상의 이유로 클로즈된 거는 디스미스를 시켜야 되죠. 기각을. 네. 그 상대편 검사와 그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하고 합의를 해서 판사님 앞에 가지고 가서요, 케이스를. 자, 그렇게 해서 이민국 이제 그러니까 영주권을 신청할 무렵에는 그 법원 이민 법원과 관련돼서 나온 모든 것들이 다 캔슬이 되거나 디스미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 취소가 되거나 또는 기각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래서 네. 이제 법원이 다 털고 가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네. 과거에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당신 영주권은 거절입니다. 추방 명령이 나와 있거나 또는 이제 그렇게 행정적인 이유로 그 케이스가 클로즈돼서 여전히 이민법원과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고 영주권을 신청하십시오라고 거절 편지가 왔는데 이제는 그냥 잡아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행정상의 이유로는 잡아갈 확률은 좀 낮습니다. 네. 경범과 중범의 구분. 그렇죠. 경범과 네. 중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캐테고리죠. 네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범죄 때문에 잡혀가는 경우. 아, 지금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그냥 이민법원에 내가 이제 나의 순전히 신분상의 문제인 거죠. 네네. 내 신분상의 문제로 추방 명령을 받은 거죠. 네. 이제 두 번째 캐테고리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범죄. 정말 내가 저지른 범죄 범죄를- 때문에. 네. 이민법상에서 문제가 되는 범죄인지 그 여부를 사실 일반인들이 네.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냥 딱 보기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누굴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또는 뭐 이제 상표를 도용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렇게 도덕성과 정직성의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해서 몸에 상처를 입히거나 네. 사람을 죽이거나. 법을 어긴 거하고 네. 또 범죄를 저지른 거하고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하면 좋을까요? 법을 어긴 거는 안 잡힌 거죠. 그러니까 법만 어긴 거는 안 잡힌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기록은 이제 분명히 뭐 경찰에 체포가 돼서 네. 지문을 찍었거나 뭐 이제 그런 게 기록이 들어가 있어야 잡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좀 변호사님과 직접적인 상담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없다 네네. 이런 판단을 그렇죠. 사실 좀 일반인들이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냥 이 부분은 제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내가 과거에 범죄 경력이 있든지 내가 뭔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그러면 그냥 일단 상의를 하십시오. 네. 영주권 맞습니다. 신청할 때. 근데 많은 경우 낭패를 보시고 끝났는데 옛날에는 거절되는 걸로 범죄와 네. 연관이 되신 분들. 근데 지금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지금은 아예 뭐 네, 추방이 그러니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반드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에는 어떻게든 간에 범죄와 연루가 됐으면 그게 내가 작은 범죄라고 보이더라도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야 돼요. 네네. 그리고 아주 작은 범죄 뭐 별거 아닌 거예요. 뭐 횡단보도 건너다가 걸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에 내가 안 나가거나 불출석을 해서 판사가 체포영장을 내놓은 경우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네. 경우는 잘못하면 잡혀갈 수도 있죠. 영장이 나와 있으니까. 네. 아무리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건 아니죠. 네. 근데 어쨌든 뭐 횡단보도를 불법으로 건너다 잡혔다. 네. 근데 뭐 엄청난 사유 같아 보이진 않는데 네. 만약에 그것도
재판에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 나와서 괘씸죄로 체포 영장이 나와 있으면 체포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어쨌든 뭐 범죄와 관련된 경우가 과거에 있으시면요 무조건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시고 네네. 거기에 대한 설명 같은 걸 이민관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진술서라든지 자술서를 그것도 그냥 대충 편지를 쓰면 안 되고요. 전문가랑 반드시 상의를 하시고 네. 적어서 내시고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될지 안 될지도 또 전문가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를 하시고 네.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면책이나 구제에 대한 또 방법은 없을까요? 면책은 많이 있죠. 이 시간에서도 네. 이제 내가 심각한 범죄일 경우는 그냥 봐도 그냥 이게 뭐 맞나 아니다가 아니고 그냥 딱 봐도 심각한 범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면책이 아니면 신청할 수가 없죠. 네. 601 웨이버라고 제가 이 시간에 여러 번 여러 번 이제 설명하셨죠? 말씀드린 그 네. 방법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전문가랑 반드시 좀 상의를 잘 하셔서 제출하시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를 앞두고 이런 리스크가 좀 의심이 될 때 일단 가봐 이러면서 그냥 갔다가는 큰일 날 낭패가 수 있죠. 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그 두 캐러고리에 들어가시는 분은 숫자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막 위축돼서 막 해야 될 걸 안 하고 뭐 네. 세금을 몇 번 안 낸 적이 있는데 어떤가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복지 혜택을 영주권자가 되신 지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무슨 네. 그럼 받아도 당연히 되죠. 납세를 한 기간이 얼만데요. 또 그것 때문에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뭐 시민권 인터뷰 같다 이렇게 막 너무 위축돼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저한테 상담을 오셔도 90% 이상은 사실 문제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그냥 전문가와 잘 상담을 하시고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신청하시면은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문제 없이 대부분 다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은 다들 이제 뉴스로 소식을 접하시고 너무 이렇게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은 언론은 기사를 팔아야 되니까 네. 정상적인 너무 과장하는 경우가 많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거의 이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도 좀 그래도 혹시 의심이 되시면 전문가와 그렇죠. 확인을 해보시면 그렇죠. 아무리 쉬운 것도 요새는 좀 법을 제대로 안 지켜서 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들도 좀 있기 때문에 네.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는 길을 권고드립니다. 네. 영주권 인터뷰를 앞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참 많은 네. 참 고민도 많으실 것 같고요. 네. 이 시점에서 정말 현실적인 조언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우리 변호사님께서 좀 조언의 말씀 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인터뷰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가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사실대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진실되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약간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니까 꾸며서 얘기했다든지 이랬는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레코드랑 비교했을 때 한 얘기가 틀리다 그러면은 아주 꼬투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절대 안 된다. 네. 특히 정부를 상대로는 안 된다. 거짓말하다가 잡히면 큰일 난다 그러죠. 내가 한 말하고 그러니까 나의 이민국 파일 속에 들어있는 케이스가 말이 틀리면 네. 문제가 뭐냐면은 거짓말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 거짓말한 건 범죄랑 똑같아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 좀 오랜 시간 계셨거나 또 그 자리에 막상 딱 갔을 때 긴장이 돼서 잘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생각이 잘 어떻게 안 해야 날 때는 될까요? 기억이 안 난다. 솔직하게. 모르겠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 제가 반드시 권고드리고요. 왜냐하면 네네. 기억 안 나는데 막 엉터리로 살려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좀 좋게 보려고 거짓말하게 되면은 fraud and misrepresentation이 되죠. 그렇군요. 그러면은요 이게 꼭 범죄 저지른 것과 똑같은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민 혜택을 얻기 위해서 연방 정부에 당신이 거짓말을 했어, 가짜 서류를 내고 가짜 스테이트먼트를 냈다. 이건 굉장히 나쁜 거죠. 면책이 필요한 만큼 나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솔직하게 기억이 잘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군요. 거짓말은 절대로 적어낼 때도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가서 진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할 때도 그거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거. 1번이 그거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은 두 번째는 과거에 내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과거에 신청했던 그 뭐 학생 신분 변경을 포함하여 모든 이민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 과거에 내가 뭐 문제가 될 만한 거짓말을 한 적이 있나 없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를 과거 나의 이민 케이스를 가지고 전문가랑 한 번씩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내 삶의 기록들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되는 것도 그냥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예.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네. 오늘은 이민법 전문 청간호 변호사님과 함께 영주권 인터뷰 시 체포 구금을 피하기 위한 점검 사항과 현실적인 조언을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이제 좀 기억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면 네. 내가 속한 관할 법원 또는 내가 옛날에 재판을 갔던 그런 법원 같은데 보통은 이제 LA 지역이거나 캘리포니아 지역이면은 하급 법원이 수피리어 코트죠. 네. 이름은 수피리어인데 아무튼 가장 하급 법원입니다. 네. 그 하급 법원에 가셔서 레코드 기록 보관소에 가셔서 나의 케이스를 한번 그러니까 내 기록은 내가 요청하면 반드시 주게 돼 있습니다. 네. 신분증을 보고 내 이름으로 줘야 되는 게 뭐가 있나요? 하고 이제 범죄 기록에 관해서는 한번 띄워보면은 내가 네. 재판을 받거나 기소되거나 뭐가 있으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이제 그 법원 기록 보관소에 가셔서 내가 과거에 재판을 받았던 기록이 나 있던지 그러면 이제 보면은 이제 보통 다킷 또는 미닛이라 그러죠. 케이스 히스토리가 나오는데 미처 안 끝난 게 발견될 수도 있고요. 네. 무사히 잘 끝났다는 거를 이제 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신청하는 게 꼭 필요하고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오늘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짧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일단은 인터뷰를 가실 때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조금은 긴장하고 가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긴장은 약간의 필요하다. 긴장은 꼭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전문가의 조력을 진짜 많이 필요로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을 잘못하면 안 되니까 영어가 너무 헷갈린다 그러면 통역사도 대동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가기 전에는 변호사한테 꼭 조력을 저희 사무실은 이제 보통 리허설을 다 해드리거든요. 네. 리허설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조금 너무 겁이 나거나 설명이 필요할 거나 이런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변호사와 함께 인터뷰에 가시는 것도 네.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조언해 주신 약간의 긴장감은 아무래도 좀 실수를 줄이고 또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오늘 사실 가족 이민하고 취업 이민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그 인터뷰 주의사항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다 네네. 못했습니다. 다음 달에 또 함께 예, 나눠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또 사전 점검과 정확한 정보라는 점 그리고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님 오늘 주신 내용에 대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 어디로 연락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LA와 부에나파크 두 곳에 사무실이 있고요. 부에나파크는 714-522-5220 714-522-5220으로 전화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LA 사무실은 213-232-1655 213-232-1655 네, 청관우 네. 예,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는요. 조셉 러 그 영어 이름으로 조셉이고 LAW 그다음에 하나 둘둘넷 1 2 2 4 그게 제 아이디거든요. 글로 질문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청간우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은요 아주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계신 분들 혹은 과거 이력 때문에 마음 한켠이 불안하셨던 분들에게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로 함께해 주신 청간우 변호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